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황상훈 선생님, 네. 역대 입시 지형의 변화를 살펴볼 때 주요 순간들을 몇 포인트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 지금 흔히 얘기하는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02학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가 2008학년도, 그다음에 2014학년도에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 용어가 학생부 종합형으로 바뀐 수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외에 뭐 사실 수능의 변화도 뭐 AB형 기타 등등에 해서 이제 뭐 보시면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오면서 절대평가되고 그 이후에 이제 18학년도 영어도 들어오고 뭐 제2외국어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수시 제도의 변화가 이제 조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교과전형까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교과 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1월 달이었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을 이제 그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에 기재는 해도 대입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항목들을 다 이제 바꿔 놓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앞선 정부하고 지금 정부는 이제 또 바뀐 거죠. 앞선 정부는 전 그 절대평가, 절대평가였는데 그 교과 성적 할 때요, 고등학교 내신에. 근데 지금은 이제 5등급으로 바뀌고 이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정부가 좀 이 제도 개편을 통해서 목표한 게 좀 뭐라고 좀 파악하세요? 뭐 제가 거기 뭐 직접 개입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뭐 교육부에 발표된 문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수능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의 약간 그 괴리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겠다. 또는 이제 대입 제도를 좀 안정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원래는 고등학교 전 과목을 이제 그 성취평가제로 A, B, C, D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대입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가 없다. 지금은 1에서 9등급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절충해서 5등급으로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교육과정 지금 2015 선택 중심, 그다음에 2022 이제 내년 입학생부터는 2022 교육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학생들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한편으로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른데 학생마다 결국 이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한 개의 교육과정을 그 수행하는 거예요. 학점제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한 학교에 뭐 한 학년 200명이 있다 그러면 200명이 3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이제 선택으로 두면 이걸 선택을 어떻게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시험 보게 할 것이냐라는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이 없는 이제 통합 수능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기는 해요. 뭐 거기에 따른 얘기들은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제 나왔고, 뭐 제도가 결정돼서 발표가 된 이상은 저희도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뀐 제도에서 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학교 내신적인 측면으로 정량적 지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학교 내신은 4%가 1등급, 11%가 2등급인데 이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지면은 기존의 4% 1등급이 10% 1등급으로 바뀌어지면은 전교 100명 중에 4등짜리와 전교 100명 중에 10등이 동급이 되죠. 그만큼 최상위권 내신의 경쟁 구도는 완화된 거죠. 근데 수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상대평가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 범위라든지 과목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가장 큰 변화는 문과 학생들도 의대 갈 수 있는 거죠. 수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외고생들도 수능 시험을 당일날 잘 보면은 의대 갈 수 있는 문호가 지금 사실상 열려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렇고 또 학교 현장 고등학교에서도 보면은 좀 앞으로 수능이 그렇다면 무슨 과목이 또 중요해질 것이냐. 그러면은 뭐 문과 이과 같이 경합 구도에서는 수학 과목이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구도는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예측이 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사회하고 과학을 이제 문과 이과 학생들이 모두 이제 시험을 사회과학 둘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시험 문항 예시가 지금 발표가 되어서 지금 그 공개가 됐었는데 일선 그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 사회하고 과학 과목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목들이 지금 결합에 대해서 지금 출제되는 게 사회하고 과학 과목인데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해놓느냐. 또 여러 가지 점수의 어떤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는 과학 과목 점수가 뭐 대부분은 점수가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과든 이과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학 과목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과목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과목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과목을 어떻게 잘 짜서 가르칠 것이냐. 여기에서 학교 경쟁력도 앞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것 같고 뭐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지금 뭐 고교 학점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뭐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수학 능력이란 뒤늦게 공부한다고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찍부터 탄탄히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할 텐데